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알아보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산업 일정 또 정책 일정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유망 종목을 추려보는 시간인데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TE 주파수 경매가 오늘부터 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21일에는 이 국내 25개 게임 업체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메이저 게임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6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행사 게임스컴 2013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21일 행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LED 생산 기자재전, 광전자 산업전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제 터치 패널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전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8월 22일에는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5호가 발사될 예정인데요. 일단 국내 최초로 야간과 악천 후에도 위성 사진 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시종 위성이라고 하죠. 러시아에서 발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22일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본격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각가지 이벤트들, 일정들이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 오늘부터 시작된 이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 관련된 경매 사항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돈과 둔의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먼저 그 경매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1.8GHz 그리고 2.6GHz 대역의 총 4개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가 이제 실시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그 통신 서비스, 차세대 통신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8년간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LTE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이번 경매에서 이동통신 3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입찰 관련된 내용들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50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 그리고 이 오름 입찰 50라운드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밀봉 입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일종의 혼합 경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경매 결과가 8월 말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29일 전후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 있어서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KT죠. KT가 전국 그 광대역화가 가능한 인접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8GHz 대역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 1.8GHz 대역의 인접대역은 현재 그 LTE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만약에 KT가 1.8GHz 대의 인접대역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하면 별도 큰 비용과 기술 없이 속도가 2배 빠른 LTE 어드밴스, LTE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KT의 그 전략이 이 경매 입찰 전략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어느 정도 이 KT가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낙찰가가 이때 수조 원대 달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KT하고 SK텔레콤 간에 이런 그 연합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KT가 오히려 인접대역 이외에 다른 대역을 역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에 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찰 가격대가 공격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내용이 되겠고요. 굉장히 이번 경매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전하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팁을 좀 드리자면 KT, LTE 가입하고 계시다면은 이번 그 경매 이후로 좀
번호 이동이라든지 신규 가입을 늦추시면 좀 더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그 가장 주파수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 이번 경매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개 대역이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어느 주파수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또 이동통신 3사의 각각의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던데요. 네.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에 따른 이동통신사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이번 경매를 전후로 해서 이동통신사의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통신 3사의 ARPU, 그러니까 ARPU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통신사의 ARPU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그 정책 당국에서 과열 그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시효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경쟁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통신 3사의 주가의 발목을 항상 잡아왔던 것이 바로 마케팅 비용이 되겠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지율이 실질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는 보조금 위주의 경쟁이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는 요금 경쟁 체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다음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통신 3사 LTE 점유율이 되겠는데요. 점유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LTE의 어떤 그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주파수 경매 그 스케줄을 제가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2011년 이후에 주파수 할당으로 이제 주파수 할당에서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이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그 주파수 경매 결과를 따라서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서 이 산업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또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 통신사의 어떤 향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신업종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 보실 수 있겠고요. 뭐 통신사들은 LG 플러스 SK텔레콤, KT 이 3사가 되겠는데 이번 경매는 이 SK텔레콤이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LTE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통신사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의 탑라인이 높아질 수 있는 거 결국 LTE 쪽에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KT가 영향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신업종 일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입찰 과정에 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통신주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현재 주가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네,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이번 경매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이용권뿐만 아니라 그 주파수를 사들이기 위한 또 비용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T가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KT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이 5조 7,570억 원 매출액 나왔고요. 전년 동기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483억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미디어 컨텐츠 부문 쪽 사업 그리고 금융 렌탈 부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조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 매출이 감소하면서 상품 판매 수익이 감소를 좀 했고요. 그리고 유무선 수익이 좀 정체되는 과정. 이 영향을 받아서 매출액이 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BC카드라든지 KT렌탈 이런 연결 자회사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 기여도도 이런 통신 부분이 44.5% 1분기 대비했을 때 8.8%
10%포인트가 증가했다라는 측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영향력이 되겠는데요. 이동통신 그 ARPU, 그러니까 KT의 무선 ARPU가 31,615원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2.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그 ARPU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은 하이 ARPU, 그 LTE 가입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들 수가 있겠고요. 2분기 말 현재로 봤을 때 LTE 가입자가 KT가 606만 명. 그래서 LTE 시장 점유율 2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다만 뭐냐면 LTE 시장 대응이 상대적으로 KT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했을 때 LTE 보급률이 좀 낮다라는 측면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역발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역발상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적으로 LTE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반기 내내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 그 주파수 경매를 기점으로 했을 때 LTE 시장 경쟁력 회복이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GHz 인접 대역 확보 가능성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고 입찰 성공한다면 그 성공 이후에 광대역 LTE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 LTE 시장에서 KT 경쟁력의 점진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최근 그 가입비를 40% 인하를 했는데요. 사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격한 수익 둔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그 통신 3사 가입비 수익을 통틀어 봤을 때 분기별로 한 1,000억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KT가 한 2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 이 가입비 수익이 신규 가입 이후에 일정 기간 걸쳐서 수익이 단계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를 봤을 때 급격한 수익 하락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 좀 해드리자면 네. LTE 시장에서 사실 늦은 대응으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좀 주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파수 경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향후 LTE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일 날 컨퍼런스콜 통해서 KT가 올해 그 ARPU, 무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무선 ARPU가 성장률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ARPU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비통신 부분 성장세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반기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LG플러스나 SK텔레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KT는 좀 부진합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역회된 숄더 패턴이 좀 완성되는 구간이고요.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7월 중순 이후로 봤을 때 하루만 빼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당 수익률을 또 보면은요, 배당 수익률이 연 5.7%입니다. 은행금리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주가 하단의 추가 하락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 기대주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0원대 지지력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평선 밀집 구간이 37,000원 정도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7,000원대 일단 그 돌파 성공을 한다면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돌파 성공 그리고 그 이후에 4만 원대 이전 고점 수준까지 반등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통신업종을 바라봐야 하는지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에 따라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